반갑습니다, 여러분. 실내건축기능사 필기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나합격 실내건축기능사 교재를 기반으로 제작이 됩니다. 전체 흐름을 파악하시는 것에 도움될 만한 내용 또는 필기시험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건축 환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열과 습기 환경입니다. 우리 건축물의 열과 습기 그리고 환경 이 내용을 볼 거고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 건축물은 벽체를 기준으로 단열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구조체를 이루고 있죠. 자, 거기에서 만약에 외부 온도가 굉장히 낮아요. 영하 10도예요. 그리고 실내 온도가 18도라고 봅시다. 자, 이럴 때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열을 공급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습도가 너무 높아도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죠. 결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곰팡이가 핀다거나 또는 습기가 너무 없어도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용어 정리부터 보도록 할게요. 기온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온도죠. 대기의 온도, 공기의 온도, 계절에 의한 태양 에너지의 변화입니다.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그냥 그 차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습도는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의 양을 수치로 표기한 것, 가습이나 제습의 필요성을 결정하기 위한 거고요. 보통 여름에는 습기가 많고요. 겨울에는 건조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와 눈, 강수량은 건축물을 설계할 때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은 눈이 쌓이면 안 되기 때문에 지붕이 이렇게 좀 뾰족하고 높게 되는 형태고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눈이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평평한 지붕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조, 태양을 받아들이는 거죠. 태양광선을 받고 일조하고 일조를 시간수로 표기한 것을 일조시수, 하루에 몇 분, 아니지 몇 시간에 빛이 집으로 들어오는지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양광은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먼저 적외선, 좀 따뜻한 느낌, 열효과, 열선이라고도 하고요. 가시광선,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의 효과입니다. 그리고 자외선은 생육작용, 살균작용 등의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조를 조절하는 방법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요. 겨울에는 일조를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게 많이 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여름에는 일조를 덥기 때문에 차단을 위한 노력. 방법은 차양, 발코니, 루버, 흡열유리, 이중유리 등등등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일조 조절, 태양을 받아들이는 양을 조절하는 것과 거리가 먼 것은 첫 번째, 여름에 수열, 이 열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줘야 좋죠. 너무 더우니까요. 근데 적극적인 수열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틀린 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반드시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일형, 그림자가 지는 겁니다. 열 이동 3요소, 열이 어떻게 이동하는가? 첫 번째, 전도. 같은 고체 내부 고온에서 저온부로 열이 전달되는 현상입니다. 우리 실온에다가 이렇게 뜨거운 냄비를 두면은 조금 비교적 차가운 온도인 실온을 향해서 공기가 이동하면서 얘가 식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류는 공기, 기체 또는 액체가 합쳐서 유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온도차에 의해 열이 순환하는 현상이에요. 일반적으로 자연대류는 중력차에 의해 순환되고요. 강제대류, 기계를 이용한 대류는 외력, 송풍기 등을 통해서 공기가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열이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복사는 전달 매개체 없이, 전달 매개체라는 것은 어떤 기계를 통해서, 환풍기를 통해서 이렇게 열이 이동하는 것. 어떤 매체는 보일러는 별도로 있고요. 이 보일러에서 발생한 열이
이 환풍기를 타고 전달되는 것, 이것은 복사 에너지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복사 에너지는 직접 이 뜨거운 물이나 공기가 어떤 배관을 타고 우리 바닥에 깔려 있어요. 온돌 바닥이죠. 여기에 사람이 직접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럴 때 열기를 직접 받기 때문에 이것은 복사열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다른 개념으로는 벽체에 있는 라지에이터라는 기계가 있죠. 이 기계에도 이 배관으로 직접 물이나 증기가 지나가요. 이것을 사람이 옆에 있으면서 바로 이 열을 받아들이거든요. 이것도 복사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환풍기를 통해서 오는 전달 매개체 없이 직접 물체에 열이 도달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별표가 있죠. 유효 온도가 온도, 습도, 기류. 실제로 느끼는 온도. 우리가 지금 현재 몇 도예요? 공기가 몇 도예요? 하는 것은 온도와 습도와 기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습도가 높으면 조금 덜 더워도 더 더워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런 차이점을 주게 되고요. 또 여름에 좀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실제 온도보다 더 시원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유효 온도라고 하고요. 실제로 우리 실내에서 느끼는 열 환경은 또 개념이 달라요. 거기 열 환경은 유효 온도 플러스 복사열이 포함됩니다. 이런 라지에이터가 있고 없고 온돌 바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온도가 달라지죠. 그래서 여기는 복사열이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문제에 나오죠. 온도, 습도, 기류 3요소의 조합은 유효 온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열 관류 현상입니다. 일단 외부에서 일어나는 열 전달, 그리고 실내에서 일어나는 열 전달, 그리고 벽체에서 고온부에서 저온부로 열이 이동하는 열 전도, 열 전달 플러스 열 전도 플러스 열 전달 현상. 이 모든 과정은 실제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바깥 온도가 굉장히 더운 날 29도라고 볼게요. 그리고 실내 온도가 18도예요. 이렇게 됐을 때 외부에는 어떤 방해 물질이 없기 때문에, 방해 물체라는 것은 이렇게 벽체가 있어서 뭐 단열을 하고 이런 매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29도라는 열길이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어떤 개입 없이 공간 속에서 열이 이동하는 현상, 이것이 열 전달 현상입니다. 이것이 실외에서도 일어나고 실내에서도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끼어드냐면 벽체가 끼어들어요. 그것이 여기서는 고체라고 봅니다. 고체 내부에서 고온부에서 저온부로 열이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만약에 만약에 반대로 봤을 때 이 내부에 있는 열이 밖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뜨거워지진 않아요. 그냥 이 뜨거운 열이 어떤 것을 만났을 때 자동으로 식는 현상은 자동으로 벌어지는 거죠. 만약에 이 차가운 것을 뜨겁게 하려면 어떤 다른 물체가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 열이든 불이든 개입을 해야 되고, 자연적으로는 고온에서 저온부로 식는 현상이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열 전도고요. 고체 내부에 있는 이 고체 자체의 열을 차단하는 성질 플러스 이 단열재가 활약을 해서 열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열을 낮추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이 열 전도 현상입니다. 이것이 실제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것을 통틀어서 열 관류 현상, 벽체 양쪽의 온도가 다를 때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통과하는 현상, 그것이 열 관류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벽체 내부, 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은 열 전도라고 했고요. 열 전달 플러스 열 전도 플러스 열 전달, 이 현상을 통틀어서 열 관류 또는 열 관류 현상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문제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결로 현상이라는 말 좀 들어보셨죠? 습도가 높은 공기가 냉각되면, 이것은 무슨 현상이냐면 우리 벽체 내부에서 숨도 쉬고 음식도 하고 이렇게 습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내부에서는. 근데 지금 외부 공기가 영하 1도예요. 굉장히 차가워요.
이 차가운 온도를 이 벽체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죠. 냉각되면 이 현상이 외부 온도와 만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실내에 있는 공기, 수분이 굉장히 많다고 했어요. 이것이 수증기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살짝 그냥 어는 정도라고 좀 보시면 좋겠네요. 어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한계 온도를 만나면 이를 노점 온도라고 부릅니다. 이 공기가 차가운 벽면 등에 닿으면 표면에 물방울이 생기는 현상, 그것이 결로 현상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벽체 단열이 너무너무 잘 되어서 외부 온도와 절대 만나지 않아요. 그러면 결로도 딱히 생기지 않겠죠. 근데 보통은 약간의 이런 열이 흘러가는, 열이 통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결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로를 방지하려면 첫 번째, 단열을 잘 해주셔야 돼요. 외부 열과 만나지 않는다면 이 노점 온도에 만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단열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실내 기온을, 그러니까 이 벽체 자체 안쪽, 물론 벽체이긴 하지만 여기에 난방을 좀 잘해서 이 벽체 근처의 온도를 노점 온도 이상으로 유지를 한다면 결로가 덜 생깁니다. 자, 그리고 또 환기를 하면 습한 공기를 제거하기 때문에 결로가 덜 생긴다. 요 세 가지 결로 방지 방법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공기 환경 보도록 할게요. 실내 공기가 오염되었다 또는 청정하다. 여기에 대한 척도는 CO2, 이산화탄소입니다. 이것이 많이 포함되면 공기가 좀 많이 오염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먼지도 포함되기도 하죠. 자, 실내 공기 오염의 원인. 신진대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숨을 쉬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내쉬면 CO2가 나오고요. O2, 산소가 있어야 숨을 들이쉬었을 때 생명 유지가 됩니다. 그것이 신진대사 작용이죠. 그리고 난방을 통한 이산화탄소 발생, 이것도 오염의 원인. 그리고 세균 증가, 그리고 담배 연기, 유해가스 등이 실내 공기 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실내 공기 오염을 나타내는 종합적 지표 또는 척도는 CO2 되겠습니다. 이산화탄소입니다. 자, 환기. 환기는 공기를, 바깥 공기와 실내 공기를 바꿔주는 거죠.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외부에 있는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실내에 있는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부에 아까 잠깐 봤던 결로 방지, 수증기의 양을 좀 바꿔주는 그런 겁니다. 환기의 필요성. 그리고 환기 개수는 환기량을 실내 용적 세제곱미터예요. 세제곱미터에 비례해서 어떻게 환기를 해야 되는가를 정해놓은 값이 환기 횟수. 자, 환기의 종류가 일단 크게 두 가지. 자연 환기. 창문 열면 그냥 중력에 의해서 바람이 좀 불어서 환기가 되는 것이 자연 환기입니다. 풍력이나 실내외 온도차를 이용한 환기입니다. 급기나 배기량이 일정하지 않아요. 밖에 바람이 많이 불면 환기가 많이 되고 바람이 잘 안 불면 환기가 잘 안 되는 그런 일정하지 않은 환기량. 기계 환기. 기계 환기는 송기구와 배기구가 있어요. 송풍기, 배풍기. 공기를 끌어들이는 것이 송풍기,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배풍기. 보통 화장실에서 이렇게 켜면은 그것을 구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배풍기. 그리고 그 실내에 어떤 배관, 이렇게 생긴 배관 있죠. 이런 배관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것은 송풍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종, 2종, 3종 이렇게 있습니다. 1종은 제일 좋은 것, 병용하는 거예요. 무엇을? 송풍과 배기를 병용, 둘 다 기계로 하는 것. 가장 우수한 환기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압입식입니다. 송풍, 실내로 들어오는 공기는 기계로,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창문 여는 겁니다. 실내의 압력이 외부보다 높아져서 병원, 수술실 같이 외부에 오염 공기가 들어오면 안 되는 곳에는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종, 제일 안 좋은 거, 안 좋다기보다는 딱히 이렇게 제일 성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그것은 보통 우리 화장실에 쓰는 유해가스 발생했을 때 그 팔랑개비 틀잖아요. 그럴 때는 급기는 창문 여시면 되고요. 배기만, 실내에 있는 그 가스만 밖으로 빼내는 것을 3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제 볼게요. 실내외 온도차에 또는 공기의 밀도차가 되는 환기 방법, 자연 환기예요. 또는 중력 환기. 그리고 자연 환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풍력 환기량은 풍속에 비례한다. 바람이 많이 불면 많이 불수록 환기는 더 많이 됩니다. 정답은 1번. 자, 이제 환경 보도록 할게요. 우리 소리에 대한 환경이에요. 자, 먼저 회절. 소리가 진행 중에 장애물이 있어요. 뭐 어떤 그게 벽체가 될 수도 있고 천장이 될 수도 있죠. 이것이 소리가 진행하다가 더 진행하지 못하고 꺾이거나 돌아서는 현상입니다. 그것이 회절이라고 부르고 있네요. 그리고 잔향이에요. 잔향. 실내에서 발생한 음이 정지되었어요. 그렇지만 잠시 동안 에코가 남는 거죠. 메아리가 남는 거죠. 공연장 등에 적당한 잔향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소리가 조금 더 풍부하게 들리는 게 좋을 때, 그럴 때는 잔향 시간을 좀 길게 합니다. 이렇게 길게 하는 방법은 실내의 용적, 부피를 좀 키워줬을 때 소리가 조금 더 울려요. 그리고 소리가 좀 탱탱 튕기는 거 쓰시면 조금 더 이렇게 소리가 좀 남아있는 현상, 마감 재료에 따라서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강의실 등 음향이 명료하게 해야 되는 경우에는 잔향 시간을 짧게 해서 소리가 명료하게, 메아리가 치지 않도록, 에코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내 음향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정답만 볼게요. 실의 용적, 부피가 크면 클수록 공간이 크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더 울려요. 그래서 잔향 시간은 길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실의 용적이 클수록 짧아진다. 반대로 말했죠. 틀렸습니다. 자, 소리의 단위가 있습니다. 자, 단위 조금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거를 뭐 깊이 들어간다기보다는 키워드 위주로 봤을 때 음의 가장 큰 단위는 두 가지로 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본 데시벨입니다. 물리적인 양을 측정할 때, 표현할 때 얼마나 시끄러운가, 얼마나 소리가 큰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이것도 음의 크기예요. 이거는 양이고요. 소리 자체의 크기. 이럴 때는 보통은 비교라는 말이 들어가고요. 비교. 그러니까 음이 크고 작은 게 있는데 음이 뭐에 비해서 얼만큼 되는가를 비교할 때는 SONE, SON 단위를 쓰신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 키워드로 보지 않으면 이 두 개가 같은 것처럼 보기 때문에 좀 힘들고요. 데시벨은 음압 레벨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양, 얼마만큼의 양, 물리적인 양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SON이라는 것은 음의 크기이긴 하지만 두 가지를 비교한다라는 말, 그리고 비례한다는 말, 이런 말이 들어가야지 SONE, SON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대소란 말 나왔죠. 크고 작음. 그리고 그렇게 나왔을 때 비교, 비례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SONE, SON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두 개를 비교했을 때 키워드를 잡아야 된다 했어요. 이 자체의 양, 세기 레벨, 레벨이라는 것은 데시벨. 이 두 가지를 좀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대소를 비교한다는 말이 들어가야 SON이고요. 세기, 레벨, 양 이런 말이 들어가야 데시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흡음이에요. 소리를, 음을 흡수한다. 우리 말랑말랑한 스티로폼, 섬유질, 목모보드 이런 것들은 밀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밀도가 낮다는 것은 요 한 부피에 어떤 물체가 좀 밀실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밀도가 낮고요. 굉장히 밀실하게 들어가면은 밀도가 높은 뭐 그런 상황인데, 보통 좀 뽀실뽀실한 것들, 말랑말랑한 것들은 밀도가 낮고요. 다공질, 공극이 많아요. 빈 부분이 많다는 소리죠. 그래서 빈 부분이 많은 재료들은 소리를 흡수시켜서 반사음을 작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흡음.
그리고 차음은 또 달라요. 굉장히 치밀한 재료, 금속판 같은 것은 소리가 이렇게 흡수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튕겨나가 버립니다. 차단되는 것이죠. 그래서 차음 두 개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소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용어들이 나와요. 자, 먼저 정상음이라는 게 있어요. 정상음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소리 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동하지 않고 일정하게 변동하더라도 변동량이 적은 계속 하는 소리 있죠? 모터의 회전음 같이 계속되는 흐름이 변하지 않는 소리 이런 것들을 정상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에 보시면 소음의 종류 중 음압 레벨의 변동폭이 좁고 측정자가 귀로 들었을 때 음의 크기가 변동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 종류 일정하게 쭉 이어지는 거 모터의 진동음 이런 것들이 정상음입니다. 많이 들어본 소리가 아니라서 한번 읽어보셔야 되고요. 여기 진음, 낙음, 소음 모두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빛 환경 보도록 할게요. 빛의 환경. 빛의 상태나 사물이 보이는 쾌적도를 관점에서 논하는 환경이다. 자, 빛의 단위 한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광원이 있어요. 이렇게 빛이 발산되는 거죠. 이것이 태양일 수도 있고 조명일 수도 있고 이렇게 광원으로부터 발산되는 사방으로 발산되는 빛의 양이 광속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실내에서 많이 보는 것은 조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평면, 단위 평면에 얼마만큼 빛이 입사되는가 들어오는가 하는 것이 조도.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주로 쓰는 말이고요. 광도는 광원의 세기, 이 발산하는 양이 아니라 양과 세기는 좀 다르게 보고 있어요. 우리 보통 소리에서 양을 데시벨로 보고 세기를 손으로 보는 것처럼 뭐 올바른 비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두 개를 좀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양은 광속이고요. 세기는 광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휘도. 휘도는 조금 개념이 다른 것이 어떤 표면에 대한 밝기예요. 이 전체 공간에 대한 밝기가 조도라고 봤다면 어떤 벽 하나, 단순히 벽 하나에 들어오는 빛의 밝기, 요것을 휘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공간보다는 디스플레이, 만약에 어떤 LED 백라이트가 뒤에서 쏘고요. 여기서 화면이 드러나는 디스플레이 화면인데요. 이 면 자체의 밝기가 어떻게 되는가를 측정하는 것이 휘도입니다. 그래서 이 면 자체의 밝기를 보기 때문에 약간 저는 눈부심과 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눈부심. 단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광도는 이 칸델라라고 하는 것이 촛불 하나의 밝기라고 했죠. 촛불이 몇 개 있을 때 이 광원의 세기가 비슷한가를 나타내는 뭐 그런 겁니다. 캔들, 칸델라. 나머지 광속은 루멘, 실내에 쓰는 조도는 룩스 이렇게 쓰고 있고요. 휘도는 니트라고 쓰고 있습니다. 또는 칸델라퍼 제곱미터라고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휘도의 단위로 사용되는 것은 니트 또는 칸델라퍼 제곱미터, 칸델라퍼 제곱미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시. 잘 보이는 거죠. 명시, 밝게 보이는 것, 보이는 대상이 보기 쉽고 잘 보이는 것, 이것이 명시. 조건은 일단 물체가 쬐끔한 것보다는 큰 게 잘 보여요. 크기. 그리고 굉장히 밝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탕이 있을 때 만약에 좀 어두운 바탕이면 밝은 물체일 때 더 잘 보여요. 대비가 되는 거죠. 대비. 일상적으로 큰 것이 잘 보인다. 뭐 그냥 기본적인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눈의 작용. 우리 눈이 이렇게 어떤 물체를 인식하는 거예요. 이런 물체를 인식하는 거예요. 시세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추상체라는 것이 있고요. 간상체라는 것이 있어요. 추상체는 보통 색상을 구분하는 게 추상체.
명암, 밝고 어두움을 구분하는 것이 간상체. 두 가지 구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암수능과 명수능, 그리고 프루키네 현상 요 세 가지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암수능은 어두운 것에 눈이 수능을 하는 거예요. 밝은 곳에서 갑자기 어두운 곳 들어왔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차차 눈이 적응해서 주위가 서서히 보이는 현상입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 걸려요. 명수능은 어두운 곳에 있다가 갑자기 밝은 곳으로 확 나왔어요. 그랬더니 눈이 너무 부셔서 순간 안 보이다가 차차 정상으로 보이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비교적 암수능에 비해서 짧게 걸려요. 금방 수능합니다. 그런데 암수능은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푸르킨의 현상입니다. 색광에 대한 시감도가 이 빛에 대한 눈이 느끼는 정도가 명암 수능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입니다. 명수능 시에는 붉은색이나 주홍색이 잘 보여요. 명수능이라는 것은 아시죠? 어두운 곳에 있다가 갑자기 밝은 곳으로 나왔어요. 그럴 때는 먼저 보이는 색깔이 푸른 톤이 아니고요. 붉은 톤이나 주황색이 순간 먼저 보이는 현상입니다. 상대적으로요. 그리고 암수능, 갑자기 굉장히 밝은 곳에 있다가 불이 다 꺼져버린 거죠. 그럴 때는 파랑색이 상대적으로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비상구 표시 있죠. 이렇게 뛰어가잖아요. 아유, 그림이 이렇죠. 뛰어가는 그림이 보통은 녹색, 푸른톤, 청록색 이런 걸 많이 씁니다. 이것은 갑자기 어두워진 암수능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암수능 시에는 파랑색이 순간적으로 잘 보이기 때문에 이 비상구를 표시하는 이런 표시, 화살표 표시 이런 것들이 푸른 톤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휘는 눈부심이에요. 현휘. 어둠에 적응된 상태에서 밝은 광선이 들어왔어요. 순간적으로 눈이 불쾌해요. 그리고 잘 안 보여요. 이것이 눈부심입니다. 눈부심에 대한 대책 꼭 보시기 바랍니다. 눈부심 방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지금 눈이 부시다고 했잖아요. 휘도가 높다는 소리예요. 그 면 자체에 휘도를 낮춰줘야 눈부심이 방지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높인다. 네, 반대입니다. 나머지 반드시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광원, 이 빛이 나오는 조명의 종류 우리 저번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미 종류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 광원이에요. 태양빛이겠죠? 태양에서 바로 쏟아지는 빛, 직사광선, 직접 도달. 주광은 태양이 비치는 동안, 낮 동안 비치는 빛입니다. 자, 실내 환경에 대한 내용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크게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 좀 생소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제가 읽어봅시다 했던 부분들 반드시 다 읽어보시고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